무지는 늘 나보다 크다. 며칠 전 너희들과 동네 한바퀴를 걸었다. 동네 한바퀴라지만 3시간 동안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유엔군 전몰 군인들의 묘지와 문화회관을 거쳐 박물관까지 꽤 긴 거리를 걸었다. 아직 어린 너희들이 걷기에 먼 거리였지만 잘 걸어주었고, 걷는 동안 비 내린 후 나무에 가득 붙어있는 민달팽이, 콩벌레, 송충이도 보고, 문화회관 그늘에서 장기를 두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어깨너머로 보며, 할아버지들은 포를 대각선으로 옮기고 말을 상처럼 움직이며 이상하게 도요 라며 웃기도 했다. 이후 박물관에 가서는 우리가 사는 고장의 오랜 역사와 시간여행을 하였다. 우리 동네 주변에는 조금만 걸어서 나가면 공원과 박물관, 문화회관이 있고, 차를 타면 10분 거리에 산과 바다가 있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한참 어릴 때부터 틈틈이 공원에 가서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자전거 타기와 공놀이를 했고, 박물관에 가서는 아빠와 너희들의 고향인 부산의 오래된 역사를 보여주었다. 조금 커서는 산에 올라 키다리 삼나무와 편백나무 숲을 지나 작은 골짜기 개울에서 가지잡기와 풀이파리 띄워보내기를 했고, 바다에 가서는 흔들 구름다리를 건너 몽돌 가득한 해변에서 물수제비를 뜨고 갯바위 틈에서 작은 바닷개들을 잡았다. 동네 곳곳이 너희들의 드넓은 놀이터이자 학습 공간이 되어주었고, 태어난 고향이자 나중 어른이 되어서도 추억할 수 있는 시공간이 되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리고 주말 저녁 가끔 너희들과 커다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나라 찾기 놀이를 했지. 아빠가 나라 이름을 부르면 너희들은 서로 먼저 찾으려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몽당연필 같은 손가락으로 지도 위를 콕콕 찍어대곤 했다. 너희들이 조금 더 자라서는 대륙과 나라들의 이름과 그 기원을 알아보기도 했고, 세계 또는 각 대륙의 인구와 가장 높고 긴 산과 강, 호수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며 아빠의 조그만 책방에서 세계여행을 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해외여행이 힘들어져 몸은 쉽게 갈 수 없지만, 우리들의 상상과 계획은 히말라야를 매번 오르고 대륙횡단 기차를 타고 한국에서 유럽까지 거침없이 달렸다. 동네 한바퀴에서 세계 지도 여행까지 아빠가 너희들과 함께 걷고 보여주며 묻고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살면서 왜라는 질문과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게임과 동영상 시청을 좋아하고 공놀이와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너희들에게 아빠와 함께 바깥 세상으로 나와 걷는 것이 힘들고 간간히 들려주는 아빠의 이야기가 귓등에 잔소리처럼 들려도
어느 순간 너희들이 이해하고 깨달아 성장할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해. 어렸을 적 너희들은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왜라는 질문을 무수히 던졌다. 왜 저래요? 왜 생겨요? 왜 죽었어요? 등등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빠로서 힘들고 반복되는 질문에 지치기도 했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만큼 너희들은 배웠고 지식을 쌓아나갔다. 천동설과 지동설, 만류인력의 법칙 등 시대를 바꾼 이론들도 호기심과 질문으로 시작되어 발견과 연구 성과로 축적되었다. 이를 통해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듯 개인의 역사도 다르지 않다. 앞으로 너희들은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현실에서의 배움은 좋은 대학을 진학해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이 되어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한 지식 학습에 가깝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글을 터득하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선행학습과 집중교육을 시켜 다른 학생들보다 빠르고 많은 지식 정보를 습득하길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학습량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면 통계상 대한민국 성인 1인당 독서량은 세계 꼴찌에 가깝고 TV 시청 시간은 세계 최고에 가깝다고 한다. 학습이 성적과 취직을 위한 도구에 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빠는 너희들이 단지 경쟁과 성공을 위해 배우기보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 늘 배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습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배우는 습관이다. 배우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습관이 되려면 의미와 재미가 있어야 한다. 사람은 호기심이 충만할 때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성장하며 재미와 의미를 느낀다. 내가 똑똑하고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내 말만 많이 하는 순간 마음은 공허해질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고 아는 것이 조금씩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종이 위에 내가 아는 지식과 정보의 크기를 가정해 동그랗게 그려보면 동그라미가 클수록 그 원을 이루는 선 바깥 미지의 세계와 접한 면도 함께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빠는 너희들이 그 동그라미의 변방에서 늘 설레며 미지의 세계의 선을 넘나드는 어른이 되었으면 해. 노벨상 수상자 리처드 파인만은 어떤 새의 이름을 세상의 온갖 언어로 알고 있다고 해도 당신은 그 새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새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그 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게 하라.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다. 젊은 시절에 나는
무엇의 이름을 아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라고 했다. 삶을 살면서 분명히 아는 것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는 무한하다는 것이며 무지는 늘 나보다 크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배우는 사람이 되거라. 통찰.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죽으면 슬프겠지요. 그럼 슬플 날도 많겠지요. 사랑하면 슬플 날도 많겠네요. 행복하면 슬플 날도 많겠네요. 며칠 전 너희들과 통영으로 캠핑을 다녀왔지. 초여름이지만 흐린 날씨에 그리 덥지 않아 우리는 바닷가에서 개를 잡고 낚시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가졌어. 둘째 세인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낚시를 했고 아무도 못 잡고 있을 때 노래미라는 물고기를 낚아올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지. 그리고 텐트 그늘막 아래서 가져간 장기를 두기도 하고 마지막 날은 후두둑 빗소리를 들으며 파전을 맛있게 구워 먹기도 했다. 그러나 즐거움은 딱 거기까지. 계속 내리는 장맛비를 맞아가며 캠핑 장비를 정리해 다시 챙겨 넣는 일은 며칠간의 행복을 누린 대가이자 수고였다. 옥자는 호텔 펜션에서 편하게 쉬다가 놀다 가면 되지 사서 고생을 한다 여기기도 하고 캠핑 가서 바베큐를 하고 자연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텐트 치고 걷고 정리하는 일이 귀찮아 캠핑 가는 것이 싫다는 사람들도 있다. 비단 캠핑뿐만 아니라 아빠의 취미인 바다 수영도 마찬가지야. 안전하고 편하게 실내 센터에서 수영 팬티 한 장 입고 수영하면 될 것을 굳이 착용과 다리가 힘든 바다 수영 수트를 입고 망망대해 바다로 나와 쓰고 짠 바닷물 마시고 물벼룩 해파리에 쏘이고 얼굴 시커멓게 태워가며 수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걸으면 되지 왜 허헉거리며 뛰는지, 평지를 놔두고 왜 높은 산을 무거운 배낭 메고 힘들게 오르는지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아빠도 느낌을 잘 몰랐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은 한순간을 살아도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단다. 그리고 그 생동감과 충만함에서 오는 희열은 아이러니하게도 크고 작은 역경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단다. 지금 너희들이 평일 5일 동안 학교 수업과
숙제를 해야 주말 휴일 동안 즐겁게 휴대폰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 텐트를 치고 걷는 수고로움이 있어 스테인리스 컵에 타먹는 믹스커피와 라면이 더 맛있고, 힘들게 바다수트와 장비를 착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바다에서 파도를 즐기는 기쁨과 편안함은 더 크다. 아빠는 삶이 원인과 결과인 인과관계의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콩 심은데 콩이 나듯 좋은 마음과 행동을 심으면 나눔과 은혜가 되어 돌아오고, 열심과 열정을 심은 곳에 성장과 성과의 열매가 열린다고 봐. 물론 반대의 불행한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더불어 삶은 인과의 질서 속에 존재하는 빛과 그늘을 동시에 바라볼 줄 알아야 겸손하며 담대해질 수 있단다. 이별을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 없고, 사고를 두려워하면 운전할 수 없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도전할 수 없다. 그늘이 역경과 수고, 시련과 고통 같은 것이라면 빛은 희열과 생동감, 충만함과 성취감 같은 것이지. 빛과 그늘이 서로의 존재 이유가 되듯 긍정은 부정을 내포하고 부정은 긍정과 상존한다. 예컨대 슬퍼할 줄 알아야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해야 슬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베르 까미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좋은 이유이기도 하다 라고 했다. 자연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된다. 자연과 달리 인생의 사계절은 때로는 길고 짧은 주기가 뒤섞여 반복되지. 또 어떨 때는 인생 봄날인 줄 알았던 시간 속에 크레바스가 숨어 있어 끝모를 추락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인생에 영원한 행복이 없듯이 영원한 불행도 없다. 인생사 세옹지마, 모든 것은 지나가며 돌고 돌아 나선형 계단을 오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혹한의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이며, 장렬하는 여름 햇살과 일교차를 견뎌낸 열매는 더 달다는 것이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에게 주어질 몫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빛과 그늘, 긍정과 부정, 작용과 반작용을 동시에 통찰하며 분투하고 견뎌내는 것일지 모르겠다. 힘들 때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때를 통해 내게 힘이 들어오는 것을 믿었으면 해. 언제나 너희들의 고군분투를 응원할게.